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메이저의 시선,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증권사에서 주요 리포트들이 이제 발간이 된 어떤 내용들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만 이 종목들을 살짝 우회적으로 보면 또 괜찮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두 종목 정도 픽을 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주요 내용들 같이 좀 짚어보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한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분기부터 예상을 넘어섰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1분기는 기대 이상이다. 이런 식이면 하반기 실적은 훨씬 더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Y 기준으로 했을 때 422%, 그리고 영업이익을 53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굉장한 어떤 어닝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는데요. 컨센서스가 잡혀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갖고 있던 예상치가 있었는데 그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호실적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동사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올해 실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아스트라제네카 CMO, 노바백스의 CMO,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또 백신에 대한 어떤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유독 더 좋아하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인 실적을 가져가는 기업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어제부터 공매도 거래 재개된 거 봤죠. 물론 셀트리온 형제들 공매도에 대한 우선적으로 타겟이 돼서 굉장히 큰 폭의 또 데미지를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밸류라는 게 있으면요. 공매도들도 밸류에이션을 따져가면서 이게 다소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이제 보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수긴 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매도에 대한 이벤트성 재료로 어제 시장이 노출이 됐던 거긴 하지만 자, 아무튼 대규모의 어떤 코로나 백신 CMO 계약이 임박한 듯하다. 그래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추가적인 CMO 계약을 언급했다. 이제 어떤 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CMO. 아마도 CMO 계약 발표가 매우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내용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요. 사실 그런 기대감이 녹아난 차트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CMO에 대한 계약건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 녹아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어떤 흐름들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더 둔다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굉장합니다. 20년 대비해서 정말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보면요. 자체 코로나 백신 임상 3상만 들어가도 가치가 폭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어떤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 2상에서 또 3상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밟아갈수록 사실 현실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짧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실제로 매출로서 반영될 수 있는 결국에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한다는 아니에요. 단 성공할 확률에 가까워지고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반영시켜 줍니다. 근데 재무적으로 아직 매력이 없고 실적이 없는데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뚜렷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죠?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이 썩 좋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자체적인 실적이 없는데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익이 없는 기업들인데 오히려 어떤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금액들을 이자로 더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사실상 우선적으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자, 부채 비율이 좀 아무래도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하반기에는 글로벌 3상 진입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에 대한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사실 뭐 임상이 정말 뭐 이거는 거의 확실시다 뭐다 얘기 나오는데요. 죄송하지만 시장에 노출될 때는 그런 우리가 기대하던 결과값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이런 글을 내준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야 이거 괜찮대
삼성 진입 무난하대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커요. 물론 이런 리포트를 지금 발간해 주신 우리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관련된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겠지만 항상 변수라는 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말 한마디보다도 같이 또 데이터를 살피면서 추가적으로 임상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더 쪼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단순하게 이 한마디로서 뭔가 이 기업을 더 확신하고 투자의 비중을 많이 높인다 이런 거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6, 7월 달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 2-1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임상 1-2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여기 실적적인 부분까지 놓고 보면은 자, 노바백스 백신 원자재 수급 해결 이후에 올해 6, 7월 달에 매출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중반부부터 해서 그렇죠? 이제 이런 매출적인 부분이 녹아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결과값도 우리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시세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 관련된 부분들도 매출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5월이죠.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뭐 한 2분기에서 3분기 초 이런 구간대가 굉장히 또 한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뭔가 한번 이제 피크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6, 7월부터 노바백스 백신이 그렇죠? 수익 반영 시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노바백스 허가 및 원자재 수급 이슈가 해결 여부가 관건이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백신에 대한 어떤 라이센싱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계약 구조도 뭐 설명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사실상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굉장히 또 한 번에 저항을 돌파를 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막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분위기는 좋고 또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간중간에 15만 원에 가까운 단가에서 접근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12만 원 중후반대부터 편입해서 수익을 좀 끌고 온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 계시기도 계시고 공식적으로 리딩을 진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동원 F&B입니다. 동원 F&B인데 자, 대외 변수가 회복되고 영업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해서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세 보시면은 매물대를 훌쩍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 새로운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상승을 계속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1분기에 대한 리뷰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품 판매가 좀 나쁘지 않았고 조미 유통, 그렇죠? B2B 회복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잡혀 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간편식품 쪽, HMR 쪽으로도 주요 카테고리 확대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정 내 재고가 확대된 일부 제품의 높은 베이스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의 매출액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뭐 유제품, 조미료, 선물 세트, 일반 식품, 그 다음에 이제 간편식품 이쪽으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또 사료 쪽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B2B 등 외식 경기의 일부 회복 흐름이 동원 F&B의 1분기의 영업 실적이 반영된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자, 2분기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재난지원금 관련 소비 확대에 따른 일부 부담이 고베이스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큰 흐름에서의 경기 회복 측면으로 고려한다면 더 이상 우려 섞인 해석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자, 추가적으로 중장기 체력 확대에 기반이 된 조미소스의 캐파 증설분, 가동률 개선세 및 이와 관련된 이익 레벨 증가 감안한다면 해가지고 쭉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밸류 확대가 뭐 유효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아닌데 이미 뭐 HMR 시장이 좀 굉장히 커져가면서 또 해외 시장에서도 사실상 우리 뭐 간편식품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의 뭐 만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김치 이런 거 판매량이 굉장히 좋아요. 김치가 사실 유럽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뭐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적자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기도 했어요. 그게 어디서? CJ 제일제당에서.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요? 직전 분기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이 만두 한 단일 제품, 만두만 판매를 한 게 1조 원이에요. 단일 제품으로 이런 간편식품 어떤 음식 쪽으로 해가지고 단일 제품으로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게 이게 처음이에요. 최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 놓고 본다면 사실 1분기, 2분기 이렇게 보면은 밸류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서 살펴본다면 사실 영업이익률은 식품 쪽에서는 원래 마진율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보시면은 한 5%대 정도 나오고 있고,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매출로 따지면은 동원 F&B는 3조 원대인데 연간 매출 3조 원대에 시가총액이 8천억 원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5조 규모의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원대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밸류로 놓고 본다면 사실상 뭐 규모 차이는 많이 나지만 사실상 오히려 우리가 대장을 좀 한번 이거는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솟구치고 있는 동원 F&B보다도 기술적으로도 동원 F&B보다도 물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은 그려지고 있어요. 동원 F&B도 좋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J 제일제당으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고가 충분히 돌파해서 57만원에서 60만원까지도 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VIP원님들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약간의 우회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도 좀 브리핑을 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두 종목 언급을 드렸는데 당장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5만원 초반대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동원 F&B는 공격적으로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거래의 힘을 뒷받쳐서 조금 약간 따라 들어가기 식의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중장기관점으로 가져가고 싶고 조금 더 식품 쪽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CJ 제일제당을 한번 보시는 거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 두 종목 제가 꼽아 드렸는데 두 종목에 따른 리포트의 내용에 따른 또 저의 우회적인 생각도 한번 전달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좋은 종목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런 투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목적의 컨텐츠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우측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무료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운영이 안 될 거예요. 조만간 이제 마무리가 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와서 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좌측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장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진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는 아주 빅 세일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을 담아가기 위해서 단타수정과 함께 또 앞으로 상승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되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지금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된 자만이 이런 정말 좋은 수익률들을 반드시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좋은 종목들 수익률 계속해서 극대화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